안녕하세요. 손자병법 박물관입니다. 이번 주제는 배수진 전술회부 한나라 한신대성 조선 신립참패입니다. 먼저 배수진 전술 한나라 한신장군입니다. 한신장군은 초안전쟁에서 한나라의 통일에 크게 기여한 핵심 인물로 사면초가, 토사구팽 등의 고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는 23세에 초나라의 항우를 떠나 한나라 유방에게 합류하였고 26세에 대장군에 임명되었습니다. 그러나 한나라가 통일된 이후 유방은 잠재적 이협 세력을 제거하고자 한신 역시 토사구팽의 운명을 맞이하였습니다. 한신의 주요 전투로는 기만책으로 승리한 안희전투, 정영전투, 그리고 초나라를 평정한 해야전투 등이 있습니다. 정영전투는 기원전 204년에 있었으며 이 시기는 한국사에서 고조선 시대였습니다. 당시 한나라 유방은 팽성대전에서 초나라에 참패하여 주력군을 거의 상실하고 수세에 몰려 있었습니다. 또 초나라 항우가 곡식창고를 장악하여 한나라 보급에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이를 타개하고자 한신은 북방 원정길에 올라 초나라 배후를 위협하며 항우 세력을 분산시키고자 하였습니다. 초나라 항우는 압도적 우위를 점하고 있었지만 친분에 따라 제후들을 분봉하면서 주변 제후들이 분만을 품고 이탈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초나라 황제의 의제를 살해하여 반진나라 세력으로 뭉쳤던 정치적 정통성도 상실했습니다. 항우는 자신이 가장 뛰어나다고 자만하며 주변 인재들을 무시하고 제대로 대우하지 않아 많은 인재들이 한나라 유방에게로 떠났습니다. 한신의 북방 원정에 대해 초나라 동맹국인 조나라가 잘 막아낼 것이라고 믿었으나 한신이 북방 원정에서 성공하자 초나라는 배후가 포위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한신 장군의 북방 원정에서 벌어진 정영 전투는 단 하루 동안 진행된 일일 전투로 한신의 3만 명 군대가 조나라 진여의 20만 명과 싸운 전투입니다. 한신의 본진은 강을 건너 배수진을 치고 정예병 2,000명을 차출하여 조나라 진영 측면에 은밀히 배치하였습니다. 조나라 진여는 정영구 요지에 집결하여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한신이 배수진을 치자 진여는 병법도 모른다고 비웃으며 단번에 무찌르라고 명했습니다. 한신이 후퇴하자 조나라군은 성문을 열고 총공격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때 한신의 정예병 2,000명이 성 안으로 들어가 조나라 깃발을 내리고 한나라 깃발을 세운 뒤 함성과 함께 조나라 후방을 공격했습니다. 전 후방에서 동시에 공격을 받는 조나라는 혼란에 빠지고 진열이 흐트러져 결국 전멸했습니다. 조나라 왕은 생포되었고 조나라는 멸망하였습니다. 정영 전투를 통해 초안 전쟁에서 수세에 몰렸던 한나라는 마침내 우세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배수진 전술 조선 신립장군입니다. 신립장군은 조선 최고의 기병 전술로 북방 여진족을 토벌했던 장수였으며 47세 때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임진왜란 방어 총책임자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왜군을 과소평가하고 기병 전술과 자신의 경험에만 의존한 탓에 전술적 한계를 드러내며 참패한 비운의 명장이 되었습니다. 그의 주요 전투로는 여진족의 니탄게난을 소탕하고 여진족을 토벌한 전투, 그리고 배수진을 치고 기병 전술을 사용했으나 참패한 탕금대 전투가 있습니다. 1592년 탕금대 전투 당시 조선 선조는 몽진이 결정된 상태였고 중앙정부 기능이 약화되며 의사결정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신립장군은 삼도 도순변사에 임명되어 전라, 충청, 경상, 3계도의 군사 지휘권을 부여받았고 조정 내에서는 왜군 방어를 평야전으로 할지 조령 같은 산악지대에서 할지 의견이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왜군은 조속히 한양을 함락시키고
명나라 정복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일군을 이끌고 있는 권희신은 부산진, 밀양, 대구를 점령하며 충주로 북상하고 있었습니다. 지휘와 보급망은 원활했고 조선군은 산발적인 저항밖에 하지 못했으며 왜군은 높은 군기와 사기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탄금대 전투는 1일 전투로 전투 전날인 4월 27일 신립장군은 탄금대에 배수진을 설치하여 방어를 하였습니다. 다음 날인 28일 오전 탄금대에 도착한 왜군은 조선군을 포위하고 선봉부대는 우회하여 조선군 후방을 교란하였습니다. 왜군의 조총에 속절없이 무너진 조선군은 붕괴되었고 백병전개까지 벌였으나 거의 전멸하였습니다. 이 전투의 영향으로 충주 방어선이 붕괴되어 왜군이 한양에 접근하기가 한층 용이해졌습니다. 선조는 이틀 후 평양으로 피난길에 올랐고 의병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신과 신립장군의 배수진 운용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한신은 배수진을 기반으로 별동대를 조직해 후방을 기습하는 복합 전략을 펼쳐 승리한 반면 신립은 배수진을 단순 방어에만 활용하고 정면 공격에 치중해 오히려 큰 피해와 참패를 당했다는 점입니다. 한신의 전략은 배수진과 기습을 결합해 적을 혼란에 빠뜨렸고 신립은 배수진만 고집하며 왜군의 화력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해 패배했습니다. 만약 신립의 전쟁터가 탄금대 아닌 조령 같은 산악지대였다면 왜군의 피해가 더 컸을 것이라는 의견도 상상해 볼 만합니다. 요약하면 한신은 배수진을 포함한 다각적인 공격 전략을 사용한 반면 신립은 배수진에만 의존하며 방어에 집중해 전략적 유연성이 떨어졌다는 차이가 핵심이 되겠습니다. 이와 연관된 손자병법은 능인 적변화, 이치승자, 위치신으로 적의 변화에 맞게 승리를 얻어가는 자를 일컬어 신의 경지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도 주변의 수많은 다양한 상황 속에서 현명하게 대처하며 승리를 거두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